여기는 브라질입니다. 저희 가족은 브라질에서 살까도 생각했었어요. 사람들도 아주 좋았고, 자연도 좋고, 공기도 깨끗하고, 땅이 넓고 지역마다 그 느낌도 달라서 마치 작은 지구 같았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도 브라질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닮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한국 사람들보다 좀 더 낙천적이고 좀 느긋한 편이죠. 서가댁에서 한 2년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도중에 돈을 많이 썼어요. 장인 장모님이 저한테 돈을 쓰라고 요구하신 건 아닌데 저희 가족이 무료로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은 돈이 빠르게 사라졌죠. 브라질에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포르투갈어를 배우는 속도가 제가 느렸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이안이 교육을 생각하면 한국이 더 좋았고 치안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두다도 한국에서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길 바랐고요. 언젠가 브라질로 돌아가자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당장은 한국에서 지내고 한국에서 사는 것도 만족스럽죠, 정말. 두다도 그래요. 사는 거는 한국이 더 재밌다고. 브라질이 그립긴 해도요. 한국에 있으면 브라질이 그립고 브라질에 있으면 한국이 그립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 나라가 크게 달랐거든요. 브라질이 없는 장점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 없는 게 브라질에 있고 확실한 거는 돈이 없다면 저는 한국이 낫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한국에서는 좀 위험한 일이라도 몸을 쓰는 일이라도 일용직을 구할 수는 있거든요. 브라질은 정말 그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단순한 일이라고 해도. 아무튼 한국에 갈 때쯤에는 제 통장에 돈이 많지 않았어요. 모아둔 돈이 거의 다 없어진 거죠. 저희 세 사람 비행기 비용도 많이 나갔고 집 보증금도 쓸 돈이 조금 남았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한국에 도착하니까 제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안 좋은 일을 당하셨어요. 그 달에 동시에 두 분 다 다치셨고 두 분 다 수술이 있었죠. 어머니도 병원에 계셨고 아버지도 병원에 계셨고 속상했죠. 당장 지낼 데는 없었고 알고 지내는 지인의 집에 제일 작은 방을 빌렸죠. 그때 생활비를 조금 주고 한 달만 있기로 했어요. 사실 가족에게 돈을 빌릴 수는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근데 여동생 둘은 부모님한테 진짜 10,000원조차 빌린 적이 없어요. 단돈 10,000원조차도요. 저희 동생 둘이 용돈을 드리면 드렸지 전혀 그런 게 없었죠. 다들 철이 들었죠. 제 여동생 둘도 이렇게 빈손으로 독립을 했는데 다들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심지어 그때 부모님 전부 병원에 계셨고 저는 딱히 아무런 도움을 드린 적도 없었고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어차피 조금만 돈을 모으면 원룸은 구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두다도 돈 빌리는 걸 싫어했었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랐죠. 당시에는 유튜브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영상을 촬영했어요. 어릴 때는 영화를 찍고 싶어 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일상을 계속 기록했죠. 그리고 그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브라질에서 2년 동안 촬영한 사진이 한 1,500장밖에 안 되는데 영상은 5,000개가 넘었죠. 항상 습관적으로 영상으로 기록을 남겼던 거죠. 제가 사진보다 영상을 좋아했거든요. 두다도 그걸 알아요. 한 달을 얹혀 살면서 저희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답한 점도 많았어요. 원룸보다 작은 방에서 세 식구가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있어요. 저는 당시에 야간 택배 일을 했고 새벽에 돌아오면 그대로 뻗어버렸죠. 아무래도 얹혀 사는 입장이니까 피해가 안 되려고 노력했는데 이한이가 밤마다 계속 소리 지르고 놀고 싶어 했고 그래서 너무 그럴 때는 그냥 가족끼리 집 밖을 자주 나가서 걸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은 방이 우리 세 식구가 살았던 곳이에요. 제가 아래 바닥에서 잤고 두다랑 이한이가 침대에서 잤죠. 그렇게 거기서 한 달을 지내고 월급을 받았죠. 돈을 들고 인천으로 가서 월세가 48만 원인 원룸을 찾았는데 비쌌죠.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드디어 우리 세 가족의 집을 얻은 거죠. 침대 하나, TV 하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사한 날에 우리 가족이 집이 생겼다는 행복에 잠을 설쳤죠. 이한이도 신나서 여기저기 뛰어놀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가족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었어요. 다들 자주 웃었고 크게 힘든 게 없었거든요. 물론 그때 그 생활 자체는 그립지 않지만 가족끼리는 되게 다들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한이는 항상 건강했고 정말로 아팠던 적이 없었죠. 건강했어요 항상. 이렇게 항상 이한이가 저희에게 효도를 했죠. 잘 웃고 잘 놀고 물론 밥은 정말 안 먹고 편식을 했지만 근데 항상 튼튼했어요. 야간에 이렇게 일 끝나가지고 와서 이한이를 보면 좋았고 힘이 많이 났죠. 새벽에 퇴근하면 자고 싶기도 했는데 이한이가 저랑 놀고 싶어 해가지고 잘 수가 없었어요. 원룸이니까 이한이가 계속 저를 깨웠거든요. 그때는 잘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자는 게 그렇게 달콤할 수가 있는지. 제가 그때 몸 쓰는 일을 많이 해서 무릎이랑 손가락도 많이 다치고 병원에도 자주 갔었어요. 그때 상황 자체는 좋지는 않았죠. 일을 해야 되는데 다쳤습니다. Parabéns por dia. 두다는 항상 우리를 강조했어요. 우리 집, 우리 생활, 우리 문제. 그러니까 이 작은 원룸, 뭐 부족한 생활비 이런 거는 우리의 일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다가 밤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힘든 게 아니야. 다 건강하고 젊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뭐 문제가 있냐고. 그래서 두다랑 이한이랑 있으면서 크게 슬프거나 상심했던 적이 없었어요. 물론 매일 행복하진 않았죠.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저희 가족도 희노애락이 항상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내면서 돈이 조금씩이지만 모였고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작게나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우리 영상 하나 올릴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없네 해가지고 저렴한 컴퓨터를 샀죠. 어떻게 찍어야 되지? 뭘 찍어야 되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먹는 거, 가는 곳 이렇게 찍었고 재밌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편집을 해서 올렸죠. 그때가 작년 7월 1일이었고 처음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던 거죠. 영상을 올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구독자가 300명이 됐어요. 신났고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만드는 영상을 좋아한다는 게 좀 신기했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팬이 많이 늘고 구독자도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그리고 50,000명이 됐죠. 저희는 이걸 상상하지도 못했죠. 채널을 운영하면서 재밌는 일도 많이 있었고 물론 힘들기도 했죠.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이요. 특히 유튜브에서 브라질 시청자 광고 단가를 너무 낮게 해가지고 영상 조회수가 10만이다 하면 보통은 10만원에서 30만원 수익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 채널은 5만원이 나왔죠.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 1만 명이 영상을 봐야 5,000원의 수익이 있었던 거예요. 영상 촬영 편집 자막하면 3일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출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채널을 운영하면 할수록 저희 가족의 그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던 거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좋아서 하던 일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뭔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른 어떤 인생의 즐거움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좋은 경험이고 재밌기도 하고. 주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번이 처음이네요. 저희가 살았던 원룸을 보여드린 것도 경제적인 부분도 말씀드린 것도 구독자가 예전에는 우리 가족을 좋아하는 팬이구나 했는데 지금은 뭔가 우리 가족의 삶을 뒤에서 지탱해주는 그런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더 큰 그런 존재로 느껴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가 20만이 된 날에는 더 특별한 이야기를 업로드 해볼게요. 아마 이번 연도에 가능하겠죠?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